숨이 채 돌아오기도 전에 고성이가 눈을 뜨며 부른 첫 마디는 지은호가 태어나기 전 이미 지워버렸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갑자기 불려 나온 사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서의 공기도 주변의 시선도 희미해졌는데요. 말도 안 된다라고 중얼대던 고성이의 눈빛에는 놀람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 같기도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떨림이 지은호의 마음을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걸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계속 반짝였는데요. 정순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사람과 낳아준 사람이 동시에 손을 내밀 때 어느 쪽을 먼저 잡아야 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메시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엄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이 평범한 문장이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그 사이 이지혁은 잃어버린 100억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감아 보았는데요. 보양과 명신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 마음의 보증을 끝까지 믿고 싶었는데 상대는 회의실 밖에서는 그 보증을 가볍게 걷어찼습니다.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이 그를 처음으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들이 흩어지고 남은 건 입찰 마감일까지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 뿐이었습니다. 도왔던 파트너는 이 대표님, 이번엔 접어야 합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한 줄을 아직 지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여야 했는데 당장 떠오른 이름은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업무적으로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따뜻함은 가족과 회사를 향해 있을 때 더 단단해졌는데요.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회사 본부장으로 이익이라는 두 글자를 삶의 기준처럼 관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혁이 전화를 걸어 조건을 바꾸면 가능하겠냐고 묻자 박성재는 길게 침묵한 뒤 짧게 답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내가 가진 건 설득이고 내가 가진 건 시간인데 오늘은 시간이 더 비싸. 그 말은 거절 같았지만 지혁은 그 안에서 아주 얇게 깔린 우정을 들었습니다. 한편 수빈은 마음을 가볍게 털어놓고 싶다면서도 전날의 고백이 너무 진지해진 게 스스로도 어색했습니다. 성재는 그건 내 알바 아니고라고 선을 그었는데 또 3번만 만나자는 제안에는 뜻밖에도 승낙을 했습니다. 수빈은 그 대답이 놀랍고 기뻤지만 동시에 오빠 이지혁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부도의 위기에 몰린 이지혁을 위해 친구와 라이브 콘텐츠를 열기로 하였는데요.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낸 68년 전 원피스는 예상 밖 반응을 불러왔고 광고 문의가 하루 새 몇 통이나 들어왔습니다. 옷의 복원, 추억의 재생, 그리고 할머니의 오늘이라는 콘셉트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수빈은 그 관심을 오빠의 현실에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아예 팝업을 열자. 수익 전액을 지역 상생 펀드로 묶어서 오빠 프로젝트 협력사 네트워크에 참여시키면 어때? 수빈의 제안은 철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오빠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방식을 만들겠다고? 수빈은 맞다며 웃었습니다. 이상철은 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일 계산 빠른 건 수빈이지. 김다정은 남편의 옆에서 부드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오빠를 살리자는 말이 아니라 오빠의 일을 살아있게 하자는 거잖아. 그게 더 오래가. 이상철은 결국 한숨과 함께 수긍했습니다. 그럼 일단 할머니부터 설득해라. 그 옷 아무나 손 못 댄다. 한편 지강호는 달라지는 공기를 누구보다 빨리 맡았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시식 얘기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번에 메뉴로 박으면 대박이야. 영상으로 묶어서 패키지 팔자. 지강호의 눈빛에는 아직 덜 자란 욕심이 반짝였는데요. 지은호는 그 반짝임이 조금은 반가웠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하자. 근데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우리가 뭘 해도 엄마가 중심이어야 해.
정순이의 갈비는 가족의 역사였고 그 맛은 쉽게 상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더 마음을 조심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건 여기다. 이와 반대로 고성이는 혼자일 때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신 팀장에게 결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내게 보고해라고 지시했는데 그 말에는 불안이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 계절에 묻어둔 이름, 흔적, 그리고 어느 골목의 병원 영수증까지. 성인은 모든 것을 지워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지워진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 단 3글자의 울림이 자기를 마침내 흔들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얼굴을 자꾸만 거울 속에서 보게 되는 밤이 늘었습니다. 박영라가 엄마 요즘 잠 못 자요? 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성인은 무심한 척 웃었습니다. 그림 전시 준비하느라 내가 바쁘잖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영라는 엄마의 웃음이 어디선가 금간 유리처럼 반짝거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뜻밖의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신 팀장의 메시지가 고성희에게 도착했는데요. 결과 나왔습니다. 모자관계 가능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숫자를 읽기 전에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그 문서는 내 손을 거치기 전에는 어디에도 보내지 마. 그리고 몇 초 뒤 메시지 창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는 거의 확실함을 의미하는 수치였고 성희는 의자에 털썩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음성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정순이에게서 받은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어디에 있어도 여기가 집이야. 넌 우리 딸이야. 이 따뜻한 문장이 마음 한가운데 박혀 있었는데요. 묘하게도 그 돌은 억지로 뽑으려 할수록 더 깊이 내려가는 돌같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밤늦게 박성재에게 문자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혹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같이 봐줄 수 있나? 성재는 이번에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의 책상 위에는 다른 문서가 놓여 있었는데요. 건설사와 명신의 계약 메모, 그리고 내부 보고 메일. 거기엔 익숙한 이름이 비공식 라인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고성희. 성재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진 여러 권력의 선들이 하나로 모이는 방향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오래 일을 했습니다. 명신이 가진 부지, 자금, 그리고 홍보 라인이 왜 갑자기 지역의 프로젝트 반대편에 선 건지 그 이유가 납득되는 순간 성재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소리 내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하필 지금? 다음 날 수빈과 이하은은 팝업을 위해 조옥래를 설득했습니다. 조옥래는 옷은 자신의 역사라며 반대했지만 손녀가 역사를 꺼내서 오늘 입게 하자고 하니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김장수는 옆에서 쓱 거들었습니다. 사돈, 우리는 친구지 않나. 젊은 것들의 속도는 좀 믿어도 돼. 결국 조옥래는 고개를 끄덕였고 팝업의 수익이 지역 상생 펀드라는 이름으로 묵혀간다는 설명을 듣고는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팝업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지역의 메일함에 들어갔을 때 그는 처음으로 숫자 밖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 그 이유가 정직할수록 프로젝트의 설득력은 강해졌습니다. 그는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흐름 우리 쪽으로 당길 수 있어. 명신이 자랑하는 건 자본의 안정성이지만 우리가 가져갈 건 시민의 참여야. 성재는 잠깐 웃었습니다. 너 드물게 우리라고 했네. 그 말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지나간 자리에서 성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다만 내가 생각하는 상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지은호는 고성희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공적인 어투였지만 숨겨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만나러 나갔는데요. 성희는 자신이 왜 경찰서에 있었는지부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재단 관련 문의 때문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찰 하루 전날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진석은 큰 목소리로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이기는 쪽이 하는 거다. 정정당당이든 아니든 결과가 말한다. 성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결과가 오래 가려면 과정이 버텨야 합니다. 박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결국엔 내 말 하게 돼 있어. 그 순간 성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고성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는데요.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명신과의 건은 어머니가 관여하셨어요. 짧은 정적 후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여?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지.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성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이다. 입찰 당일 오전 팝업은 시작부터 대성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늘이라는 문구 아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조웅래는 분주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고 김장수는 계산대를 도우며 손을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수비는 현장에서 기부 약정 현황판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지역 상생 펀드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참여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온라인으로 번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지역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물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됐다. 그때 고성이는 사무실에서 홀로 결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숫자 앞에서 그녀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신 팀장에게 다시 지시하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은호였습니다. 짧은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으려는 찰나 또 다른 전화가 겹쳐 들어왔는데요.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성인은 손끝으로 한번 떨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은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잃어버린 게 있으세요? 듣고 싶어서요. 이 문장은 대화의 시작이자 서로의 과거를 향해 낸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성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 답을 끝내기도 전에 성희의 책상 위에는 성재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회사가 아니라 제가 아들로 묻겠습니다. 그 숫자 저도 봐야 합니다. 성희는 이 문장을 읽으며 결국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숨길 수 없다면 내가 말한다. 오후 입찰장이 술렁였습니다. 명신 측의 조건은 여전히 유리했지만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제안서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제안서의 마지막 장에는 시민 참여 모델 시범 도입이라는 항목이 붙어 있었고 거기엔 오늘 오전 팝업에서 실시간으로 모인 참여 수치와 향후 6개월의 로드맵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안서의 작성자는 이지혁이었지만 보안 자료의 책임자에는 박성재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었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고 한동안 들리지 않던 가능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예쁘네. 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선배, 밥 먹자고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다정한 농담 같았지만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쓰러지지 않게 옆에 있을게요. 지혁은 웃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아닌 스스로를 붙들기 위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들고 있던 봉투 안에는 결과지와 오래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 손수건에 새겨진 작은 무늬, 그리고 흐릿하게 웃는 어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인은 그 사진을 쥐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이 경찰서인지 지은호의 카페인지
아니면 박진석의 서재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성재는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문장에는 아들의 채용과 본부장의 결기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모르는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익명의 계정이 올린 짧은 글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10수년 전 한 병원 기록이 사라졌다. 누군가의 이름도 같이. 그 글은 곧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숨기고 누군가는 꺼내고 누군가는 붙들 겁니다. 그 사이에서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고성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자리를 찾으려 하겠지요.